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이 사진은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의 연주 모습입니다. 요요마는 지난 13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버크셔 커뮤니티 컬리지 체육관의 파란 벽면 보호 매트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15분 동안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과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등 두 곡을 연주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한 뒤 부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대기하는 공간에서 첼로를 꺼내 즉석 연주를 한 것입니다. 약간의 음악이 흐르자 백신 접종자들은 조용히 모여들었고 건물 전체는 평화로웠다. 현장에 있던 간호사와 백신 접종자들은 코로나 우울을 잊게 만든 청량제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나만의 탤런트가 작고 미약하다고 느끼더라도 누군가 함께 나누면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지난 14일 선종한 대구대교구 이문희 대주교의 장례미사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제8대 대구 대교구장을 역임한 이문희 대주교의 장례미사가 지난 17일 주교자 범어 대성당에서 봉헌됐습니다. 이 대주교는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사랑의 힘을 더 키워가 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미사를 주례한 대구대 교구장 조한길 대주교는 참된 행복을 살다 가셨다고 추모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21년간 대구대교구를 위해 헌신한 고 이문희 대주교. 이문희 대주교의 장례미사가 어제 주교자 범어대성당에서 봉헌됐습니다. 이날 미사는 대구대교구장 조한길 대주교의 주례로 한국천주교 주교단이 공동 집전했습니다. 조 대주교는 강론을 통해 언제나 성인들의 삶을 본받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행복을 살다 가신 분이라고 추모했습니다. 이 바오로 대주님께서는 교구장으로 재임하실 때나 퇴임하신 후나 한결같이 당신을 매혹시킨 분들의 삶과 정신을 쫓아 살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이 대주님께서는 그 참된 행복을 실제로 사신 분이십니다. 조 대주교는 사랑의 힘을 더 키워달란 이문희 대주교의 유언도 공개했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하느님께 자비를 간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잘 되도록 사랑의 힘을 더 키워가도록 힘써 주십시오. 마지막 날 하느님 앞에서 모두가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믿고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고별 예식은 전 광주대교구장 최창모 대주교가 주례했습니다. 최 대주교는 관에 성수를 뿌리며 이문희 대주교의 영원한 안식을 기도했습니다. 교회 각계 인사들도 고별사를 통해 이 대주교를 추모했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주기경은 이 대주교의 사목표어인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를 인용해 한국교회와 대구대교구를 위한 전구를 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주교님의 사목표어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우리가 항상 바치는 기도입니다. 이제는 땅에서와 같이 하늘에서 대구대교구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전구해 주시기를 빕니다.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는 사랑과 희생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신 분이라며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랑과 희생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가르치심을 주시며 이를 몸소 실천하셨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토록 애타게 만나고 싶어 하시던 주님 품 안에 드셨습니다. 교황청 인류보고마송 장관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주기경은 조문을 통해 한국교회와 보편교회에 공헌한 사도로서 우리에게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한 교황대사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는 이 대주교에게 하느님께서 많은 보상을 주시길 바란다고 기도했습니다. 장례미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채 봉헌됐습니다. 이 대주교는 생전 유언에 따라 가톨릭 군의묘원 성직자묘역에서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지금 미얀마에서는 군부 쿠데타에 항거하는 시민들의 민주화 시위가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을 향한 군경의 무자비한 실탄 발포 등으로 현재까지 최소 2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는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에 지지를 보내며 연대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 청년들이 서울대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을 예방했습니다. 청년들은 염 추기경에게 미얀마의 상황을 전하며 연대와 응원을 요청했고, 염 추기경은 미얀마의 상황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시민들의 투쟁에 연대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벌써 한 달을 넘어선 미얀마의 민주화 투쟁. 시민들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군경과 실탄에 피를 흘리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은 SNS를 통해 전 세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얀마 시민들의 열망에 호응해 연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역시 미얀마 사태에 우려를 표하며 민주화를 염원하는 미얀마 시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주교단은 미얀마와의 연대를 다짐하는 성명에서 미얀마 형제자매들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며 이를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천주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는 이 사순 시기에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미얀마 형제자매들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형제로 연대합니다. 주교단은 또 중무장한 경찰병력 앞에서 무릎을 꿇은 안누 따웅 수녀를 언급하며 시위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차별 폭력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얀마 주교회 의장 찰스 마운고 추기경은 가톨릭 평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교회와 정부, 아시아 모든 국가의 기도와 연대를 부탁했습니다. 마웅보 추기경은 또 교회가 평화를 만드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과 연대 움직임은 정치권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주한 미얀마 시민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미얀마의 평화 회복과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군부의 야만적인 총알이 10대 청소년부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날아듭니다. 무자비한 폭력과 탄압에 시민들의 눈물과 피가 넘칩니다. 더 큰 문제는 80년 5월 그때의 광주처럼 미얀마 시민들도 지금 고립돼 있다는 사실일 겁니다. 지독하게 외로운 싸움입니다. 주변의 도움이 아주 절실합니다. 시민단체들도 연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5월 어머니집과 광주 시민단체 회원들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 학살 중단을 촉구하고 연대단체에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또 전국 역사교사 모임은 미얀마의 상황은 과거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을 닮았다며 물리적인 환경을 넘어 민주주의가 미얀마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PBC 김정화입니다. 서울대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미얀마 청년들과 함께 세 손가락을 들어올립니다. 미얀마 시위대의 저항을 뜻하는 세 손가락 경례입니다. 청년들은 염 추기경에게 고립된 미얀마의 상황을 토로했습니다. 영역인지 아직 확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상황이 예전보다 더 심해지고 지금 죽는 사람도 하루에 몇 명인지 아직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인터넷이 없으니까 와이파이는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와이파이도 지금 차단했다고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군부의 강경 진압으로 숨진 미얀마 시민은 공식적으로 알려진 사람만 200명이 넘습니다. 여기에 군부는 시위에 참여한 시민을 납치하고 불법 감금까지 자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얀마 청년들은 전 세계가 미얀마를 외면하면 더 많은 희생자들이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보고를 해주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힘이 없어지고 그냥 열악한 환경만 되어가고 있어요. 상황이 지금 아직 안 끝나면 몇 명 정도 희생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폭력과 살인으로 미얀마 시민들을 짓밟고 있는 군부. 하지만 수많은 희생 속에서도 미얀마 시민들은
민주주의 회복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는 지금 죽게 하면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시위 안 나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멈춰주지 않아요. 죽어도 나한테 나 2명, 1명 죽면 3명 다시 올라가고 시위 나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염축이경은 미얀마 청년들의 외침에 화답하며 형제애를 바탕으로 한 연대를 약속했습니다. 우리 필요한 것은 형제 자매들이다. 응? 같이 한 가족으로서 한 동맹으로서 서로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아주 그냥 힘을 서로 잡아야 돼. 그렇게 힘내시고 그러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미얀마 교회 역시 평화와 민주주의를 향한 교회의 의지를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미얀마 주교회의 의장 찰스 마옹보 추기경은 서한을 통해 살인과 폭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희망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 추기경은 특히 프란체스코 교황이 미얀마의 모든 사람에게 형제적 연대를 표명해온 사실을 강조하며 평화를 향한 교회의 굳건한 의지를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교회 역시 미얀마의 민주화를 향한 연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주교단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미얀마를 향한 기도와 연대, 물적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광주대교구는 오는 22일 교구장 김희중 대주교 주례로 미얀마 군부 쿠데타 철회와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미사를 봉헌할 계획입니다. CPBC 장윤민입니다. 군경 앞에 무릎 꿇고 총을 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미얀마 수녀의 이 사진이 연일 전 세계를 울리고 있습니다. 미얀마 성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수도회의 안누따옹 수녀입니다. 바티칸 뉴스가 최근 보도한 이 사진도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무력 진압을 멈춰달라고 애원하는 안누따옹 수녀의 모습을 실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수녀의 간절한 호소에 응답했습니다. 지난 17일 수요 일반 아련 말미에 군부 쿠데타에 항거하는 시민들에 대한 폭력을 멈춰달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역시 미얀마 거리에 무릎을 꿇고 폭력을 멈춰달라고 호소한다. 젊은이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제발 폭력을 멈춰달라. 대화가 이기도록 하자. 피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는다. 교황님의 호소와 기도 지향에 따라 미얀마가 대화와 상호 이해를 통해 완전한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을 재개할 수 있기를 우리 모두 응원하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나도 학교 폭력을 당했다. 이른바 학폭 미투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이 지난 학교 폭력 경험들이 공개되는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죽했으면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서까지도 괴로움을 호소하는 걸까요? 가톨릭 뉴스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어봤습니다. 먼저 학교 폭력 피해자 학생의 부모를 만나봤습니다. 이어 이들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학교폭력 피해 치유 전담 기관인 대전 해맑음센터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학교에서 나는 고장난 장난감이었다. 학교폭력 피해자 A씨가 아버지 김프란치스코 씨에게 한 말입니다. A씨는 교실에서 샌드백으로 통했습니다. 특히 교실 CCTV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는 A씨에게 악몽과도 같은 공간입니다. 매일매일 두들겨 맞고,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는 그 교실에 뒤에 CCTV 안 보는 뒷부분에 세워들고 4명이 돌아가면서 샌드백 두들기씩 때렸습니다. 폭력은 교실뿐 아니라 SNS 공간에서도 계속됐습니다. SNS에 보면 진짜 그 성적인 그런 거를 가리키면서 옛날에 초등학교 때 사진을 이렇게 올리면서 속된 말로 성적인 불능자라니 반톡에서 그 우리 아이들 집중적으로 특히 그 가해 학생 4명이 집중적으로 그 비하적인 엄마도 성적인 비하를 하고 폭력이 처음 시작됐을 때 A씨는 가해자들에 맞섰습니다. 하지만 폭력은 수년 동안 집요하고 교묘하게 계속됐고
결국 맞서림을 잃어버렸습니다. 참다 못한 A씨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고 자살 시도까지 2번이나 했었는데 칼로 뭐 여기를 긋는다든지 볼펜 같은 걸로 무릎을 막 계속 치고 심지어 약국을 전전하며 수면제를 모을 정도였습니다. 또 다른 학교폭력 피해 학생 B씨는 시력과 청력을 모두 잃을 뻔했습니다. 엄마 눈이 아파, 엄마 귀가 아파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스타링을 시킨 거예요. 근데 상대방 아이가 눈을 찼나 봐요. 그래갖고 순간 앞이 안 보이면서 멍을 갖고 있는데 아이가 또 옆을 치니까 귀를 맞은 거예요. 눈에 멍이 들고 귀에서 이명이 들리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계속됐습니다. 오히려 더 잔혹해졌습니다. 오른팔의 인대가 끊어졌고 한국생이 일부러 발로 거안을 찼다 하더라고요. 생명을 잃어갈 수도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 급소를 그렇게 함부로 차고도 죄책감이 없던 거예요. 6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B씨는 다행히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폭력의 트라우마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옷만 비슷하게 입었어도 얼굴만 조금만 비슷한 아이만 봐도 깜짝깜짝 놀라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있는데도 엄마 나 깜짝 놀랐어. 나 그 애인 줄 알았어.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겉으로만 좀 괜찮아 보인 것 같지만 여전하다는 거죠. 자녀의 고통을 옆에서 바라보는 가족의 마음도 무너지기 일쑤입니다. 세상을 접어버릴 생각을 할까 봐서 좀 겁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 문지방 앞에서 제가 잠을 잤지만 나는 고장난 장난감이네. 어딜 가도 마음 붙일 곳이 없네. 집에 왔는데 집은 너무 차갑네. 나는 고장난 장난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애기 엄마랑 눈물도 참 많이 흘렸는데요. CPBC 김정아입니다.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가 담긴 캘리그래피 작품들이 가득합니다. 교실 창문에는 시와 포스터 작품이 붙어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단순한 창작물이 아닙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다시 마주하며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대전 해맑음센터는 미술과 음악, 여행 등 여러 활동을 통해 치유를 돕는 학교폭력 피해 치유 전담 기관입니다. 심리적 그 외상을 여기서 극복하고 또 이제 대인관계를 개선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생활할 때 이런 피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잘 생활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이렇게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해맑음센터는 일반 학교보다 한 달 정도 늦게 개학합니다. 학기 초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들이 생길 때 센터에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맑음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오로지 피해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피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극적인 성격이나 이제 자기 표현력이 부족하거나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을 다양한 이제 예술 매체를 통해서 요거를 좀 끄집어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들은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상처를 치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해맑음센터가 기숙형 기관인데다 출석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마음을 열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겁니다. 부모 교육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점도 센터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개 피해 학생 부모들은 학교폭력 사건을 마주하면서 자책을 많이 하게 되고 극단적인 경우 가정 파괴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쉬운 건 전국 단위 기숙형 치유기관이 해맑음센터 한 곳뿐이라는 점입니다. 해맑음센터에는 이렇게 기숙사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숙형 피해 학생 전담기관은 이곳뿐이기 때문에 전국의 학생들이 이곳으로 와야 하는 실정입니다. 해맑음센터가 피해 학생들에게 제대로 안내되지 않는 점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별지로 이런 기관에 대해서 안내문 하나만 드려도 들어가서 찾아보고 홈페이지 전화번호 찾고 뭐 이래야 되는 그런 수고는 덜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만이라도 좀 조금만이라도 신경 쓰면 될 텐데. 차용복 부장은 피해자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언급하며 강조했습니다. 전국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대전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현실,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죽음을 생각했던 아이가 해맑음센터에서 지내면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나는 해맑음센터 아니었으면 죽었어. 해맑음센터가 나를 살린 거야.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CPBC 김영준입니다. 보신 것처럼 학교 폭력은 SNS 공간까지 확대되고 점점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누구보다 고통받는 사람은 다름 아닌 피해자와 가족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가해자 처벌 등의 조치는 강화된 반면 피해 학생 보호 조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선도 교육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피해자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노력과 함께 피해자 치유와 보호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이어서 거듭된 호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우리 사회의 돌봄 숙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겨울 한파가 몰아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 소킹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킹 씨의 죽음으로 이주 노동자들의 열악한 생활 환경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최근 한국천주교 주교단은 올해 춘계 정기총회에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주 노동자를 사회적 약자로 선정하고 더욱 사목적으로 배려하자는 뜻을 밝혔습니다. 실제 이주 노동자들의 일터와 삶은 어떤 모습인지 살펴봤습니다. 아울러 전해드릴 소식은 안타깝고 억울한 아들의 죽음을 청원하기 위해 370km를 걸어 청와대에 도착한 아버지의 사연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단지 열이 난다는 이유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17살 고 정유엽 유한 세례자, 지난 1월 저희가 전해드렸죠. 성당 앞마당을 좋아했고 늘 성전에서 노래 부르던 유엽 군이 세상을 떠난 지도 1년이 됐습니다. 아들은 세상을 떠났지만 안타까운 죽음이 더는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경북 경산부터 도보행진에 나선 아버지가 아들의 일주기인 지난 18일 청와대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고행의 행진을 했고 무엇 때문에 청와대에 도착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눈에 봐도 오래도록 방치된 듯한 비닐하우스. 그러나 이 비닐하우스 속 조립식 패널 숙소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수북이 쌓이고 간이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 이런 숙소에서 많게는 대여섯 명씩 모여 사는 겁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안전과 위생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쉼 없이 일을 합니다. 하루 평균 10시간에서 12시간 노동을 하고 주어지는 휴일은 한 달에 단 2번. 현행 고용허가제에 따라 이주 노동자들은 취업 기간 동안 사업장 이동 횟수가 제한돼 있습니다. 고용주가 원할 때만 일을 그만둘 수 있어 처우가 부당해도 사업장을 쉽게 옮기지 못합니다. 2019년부터는 외국인의 지역 건강보험 의무 가입이 시행돼 이주 노동자들도 건강보험료를 내지만 의료 혜택도 남의 일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 아픈 사실도 감추고 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 출신의 한 이주 노동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배가 부풀어 오르면서도 배를 감싸고 채소를 땄습니다.
គាត់មានថាមិនឲ្យប៉ុន្តែមកវិញហ្នឹងគាត់ហ៊ានកញ្ញងកញ្ញាយើងក៏អត់សូវនិយាយសួស្ដីមួយយើងអញ្ចឹងហើយខ្ញុំក៏អត់ហ៊ានប្រាប់គាត់ដោយសារអីមានអ្នកចាស់ចាស់គេថាសុំទៅពេទ្យអីពិបាកអញ្ចឹង 몇 개월 뒤 이주 노동자 인권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은 뒤에야 난소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생활하는 이주 노동자들이지만 이들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이주 노동자들이 어떤 곳에 살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태 조사 이런 거 필요하고 그 실제적인 실태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거에 대한 이제 정확한 방안을 이제 내놔야 되는데 이주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를 돕는 활동가들은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일상 속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좀 이주민의 지금 어떻게 지내나 잘 지내나 이런 것 좀 관심을 가지고 다 이렇게 이웃처럼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닥친 문제들 많이 없어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사는 거니까 같이 행복하게 조화롭게 이렇게 어쨌든 이주 노동하는 동안은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우리의 이제 감수성을 좀 많이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CBBC 전은지입니다. 고 정유엽 요한 세례자군의 아버지 정성재 씨는 유엽군을 품에 안고 꼬박 25일을 걸었습니다. 유엽군의 이름과 유엽군의 의미, 코로나19로 희생된 이들을 발자국에 새기겠다는 다짐으로 시작된 370km 대장정. 경북 경산에서 시작된 발걸음, 이제 청와대까지 불과 2km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걸을수록 체력은 단단해졌지만 유엽군을 품은 마음은 물러지기 일쑤입니다. 마침내 청와대에 도착해 사진 속 아들을 다정하게 쓰다듬은 아버지. 결국 꾹 참았던 눈물이 터집니다. 아버지가 막내 아들의 가슴 아픈 죽음을 계속 되뇌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른 부모들은 의료 공백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허망하게 잃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정치권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천리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청와대가 우리 정부가 답해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무려 1년이 지났습니다. 유엽군 사건은 현행 감염병 시기 의료 체계의 문제점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유엽군은 오후 6시가 넘었다는 이유로 선별 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A형 국민안심병원은 오히려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질병관리청 신고상담 전화 1339는 보건소로 문의하라는 답변만 남겼으며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어딘지 전혀 안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경산중앙병원은 오늘을 넘기기 어렵다는 소견을 내놓고도 병원 간 이동을 위한 구급차 사용 요청은 거부했습니다. 옮긴 대학병원에서도 유엽군은 치료받지 못하고 코로나19 검사만 13번 받았습니다. 경산에 공공병원만 있었더라면 매몰차게 치료를 거부당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유엽군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지 1년. 하지만 비슷한 일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참 모순에 빠져 있었던 것을 불합리한 이런 제도를 재편하고 싶습니다. 그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점에서 유의비가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아버지로서는 흐뭇하고 또 만족합니다. 그렇지만 갈 길이 멉니다. 암 투병 중에도 천리길을 걸어온 철이는 끝내 아들이 보고 싶어 목 놓아 울었습니다. 유업이가 같이 해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런 어떤 보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그거에 그냥 표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눈물의 의미, 우리 사회가 함께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서울대 교구가 새 예비 신자 교리서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을 출간했습니다. 예비 신자 교리서 전면 교체는 26년 만인데요.
완성도가 높은 공식 예비신자 교리서로 교리교육의 지평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미사는 봉헌되고 있지만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단체 활동 없는 신앙생활에 지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단체 오프라인 활동을 했던 교회 기관들이 비대면 활동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울대교구는 오늘자로 예비신자 교리서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을 출간했습니다. 새 교리서는 지난 1995년 발간된 뒤 그동안 예비신자 교리서로 활용되어 온 함께하는 여정을 전면 개정한 것입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발간사에서 교리서의 제목처럼 하느님을 찾는 여러분이 하느님의 말씀을 충실히 듣고 깨달아 그분께 참다운 찬미와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언제나 기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교리서는 주교제 3권과 부속교재 4권으로 구성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단계별 입교 예시에서 제시하는 기간들에 따라 전체 4편으로 구성됐고 이를 30과로 나눴습니다. 이를 주교제 예비신자 이전 기간, 예비신자 기간, 정화와 조명의 기간, 신비의 교육 기간 등 2권에 담았습니다. 먼저 제1편은 예비신자 이전 기간으로 신앙생활을 위해 알아야 할 기초 지식이 담겼습니다. 예비신자 기간인 제2편에서는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교회, 성모 마리아, 교회의 7가지 성사에 대한 교리를 안내합니다. 제3편 정화와 조명의 기간에는 10계명에 비춰 그리스도인의 삶과 기도, 영원한 생명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어 제4편 신비교육 기간에는 새신자들이 전례와 성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신앙을 살아가도록 돕는 내용 등이 실렸습니다. 아울러 각 권 마지막에는 교리 시간에 기도문을 배우고 바칠 수 있도록 주요 기도문을 담았습니다. 서울대교구는 새 교리서 출간에 맞춰 어린 예비신자 교리교육 지침도 마련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어른 예비신자 교리교육 실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 지침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새 지침은 교리교육 기간을 기존 적어도 6개월에서 적어도 7개월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함께하는 여정에 수록된 28과를 6개월 과정에 맞추느라 주요 주제들을 통합, 수정, 삭제했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단계별 입교 예식 가운데 받아들이는 예식을 비롯해 선발 예식과 신비 교육 기간은 반드시 실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서울대교구는 균형 잡힌 교리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사제가 직접 교리를 가르칠 것을 강조했습니다. 서울대교구는 새 교리서 출간에 맞춰 사제단을 상대로 지구회합을 실시하고 이어 상반기 중 수도자 교육을 마칠 계획입니다. 또 기존 나눔 봉사자 등의 갱신 교육을 4월 중에 마치고 하반기에는 신임 나눔 봉사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울대교구는 예비신자 교리 교육을 가능한 대면 교육으로 하되 코로나19로 어려울 경우 줌과 구글 미트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서울대교구 사목국장 조성풍 신부는 새 교리서를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함께 구원의 여정을 향해 걸어갔으면 한다고 소망했습니다. 이 교리서를 통해서 예비신자분들이 하느님이 누구이신지 잘 알고 또 그러한 토대 위에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익혀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걸어가도록 각 본당 공동체가 도와주실 거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함께 구원의 여정을 향해 걸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서울대교구는 이어 새 견진 교리서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올 성탄 전후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1984년 설립 이래 그리스도인을 비롯한 많은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장이 됐던 의정부교구 한마음 청소년 수련원. 새학기가 시작한 이 시기 평소 같으면 단체 수련 활동이나 위탁피정 등의 프로그램들이 활발히 기획될 때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미사를 제외한 단체 종교활동이 금지되면서 수련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실상 전무했던 대관 업무는 올해 제한적으로 받고 있지만 그나마도 예년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이에 한마음 청소년 수련원은 청소년들을 위한 비대면 활동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새로운 활로를 찾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선보인 비대면 프로그램 방구석 캠핑은 코로나19와 동계 기간이 맞물리면서 외부 활동이 어려워진 청소년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이 프로그램은 수련원에서 공개하는 영상을 보고 제공받은 도구를 이용해 가정에서 만들기를 진행하는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마음 청소년 수련원은 오는 22일부터 새로운 비대면 프로그램 즐겨봐요 나만의 숲 참가자를 접수합니다. 즐겨봐요 나만의 숲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청소년 대상 야외 활동 프로그램입니다. 이 역시 수련원에서 활동 키트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온라인을 통해 활동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마음 청소년 수련원 김승규 활동운영팀장은 코로나19로 활동이 부족해진 청소년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신체 활동을 체험하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수련원은 2021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에 김대건 신부가 선정된 기념으로 전 신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콘텐츠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단체 활동이 막힌 것은 노인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교구는 성당에 모이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사이버 노인대학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노인대학은 수원교구 보그마위원회가 주관하고 노인대학연합회가 제작한 비대면 영상 수업 프로그램입니다. 사이버 노인대학은 한 학기 동안 수원교구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매주 수요일 미술과 율동 수업을 공개합니다. 지난 3일 공개된 첫 수업에서는 십자가의 길 컬러링북을 통한 미술 수업과 생활성과 아버지 뜻대로에 맞춘 율동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수원교구 관계자는 학습과 신앙활동이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됐으며 특성에 맞춰 수업 전 기억력 훈련, 손가락 운동 등을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단체 신앙생활이 어려워진 요즘, 교회 기관들이 마련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통해 답답한 마음을 덜어내면 어떨까요? CPBC 김영준입니다. 세계적 부호인 로스차일드 가문은 여러 가지 음모론에 쌓여 있습니다. 1815년 나폴레옹과의 워털루 전투 결과에 대해 미리 정보를 입수한 로스차일드는 승전이 아닌 패전 소식을 전하면서 영국 채권이 폭락했고 그 채권을 사들이면서 엄청난 수익을 거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정보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과거 권력자들도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보를 통제했고 미래학자인 엘븐 토플러는 약 40년 전 자신의 저서에서 21세기의 진정한 권력은 고급 정보를 가지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LH로 불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되면서 설립된 공기업으로 국민 주거 생활을 향상시키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일하는 직원 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9,500명의 자산 규모만 184조 원에 달하는 거대 공기업이 되었습니다.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들의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후보지에 대한 사전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온 나라가 실망과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정부의 이사 부동산 대책은 공공기관이 주도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3기 신도시 등의 대규모 주택 공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오려고 했지만 LH공사 일부 직원의 투기라는 그것도 믿었던 공직자에게서 예상치 못한 뒤통수를 맞게 되었습니다. LH공사는 사과문 발표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경찰은 대규모의 수사단을 꾸렸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결국 국회는 특검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까요? 성태훈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땅 투기 의혹으로 LH란 조직의 문제도 드러났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내부자 거래라고 말했습니다. 심교원 건국대 교수도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LH 직원들은 실패할 수 없는 안전한 투기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공공복지를 위해 설립된 LH공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문제는 부동산 관련 정보 독점에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존의 방식과 제도로는 더 이상 공직자의 탐욕을 척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971년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된 스타벅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커피 매장을 보유한 커피 브랜드 기업으로 2018년 기준으로 75개국에 2만 8천여 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립된 지 47년 만인 2018년에 와서야 이탈리아 밀라노에 첫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커피 본고장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이탈리아는 에스프레소가 아닌 물에 타 희석시킨 아메리카노를 비하해 왔습니다. 아메리카노는 미국에서 주로 마시는 커피라는 뜻에서 그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에스프레소를 물에 희석시키면 아메리카노가 되고 윤리는 욕심으로 희석됩니다. 장자크 루소는 욕망은 우리를 자꾸자꾸 끌고 간다.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끌고 간다. 우리의 불행은 거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탐욕이 되는데 탐욕은 7제조 중의 하나로 결국 탐욕은 무질서나 남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탐욕에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공직자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단단했던 윤리의식은 어느 순간 희석되어 버렸습니다. 핏의 정념의 준말인 피정은 일상에서 벗어나 고요한 곳에서 묵상과 성찰 기도를 하는 것으로 가끔씩 일상에서 한 발 물러서서 자신을 바라봐야만 탐욕을 멈출 수 있습니다. 또한 절제에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절제는 본능에 대한 의지의 억제력을 보장하고 욕망을 단정함의 안에 묶어둡니다. 절도 있는 사람은 그의 감각적 욕망이 선을 향하게 하고 건전한 조심성을 지키게 해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의 땅 투기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LH공사 직원으로 추정되는 익명의 게시자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안 입고 오면 이직해라. 야고보 서간 1장 15절에는 이런 글이 올랐습니다. 욕망은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다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LH공사가 때린 뒤통수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